안녕하세요. 다양한 로봇 이야기를 전하는 롭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수술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대학병원이나 주변의 큰 병원 혹은 버스 광고에서 다빈치 수술 로봇이라는 문구를 보신 적이 있나요? 의사 드라마에서도 영화에서도 간혹 수술 로봇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 혹은 주변 지인 중에서 수술 로봇을 통해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수술 로봇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로봇이 내 몸속에 들어와서 수술을 한다고 하면 괜히 무섭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만약 주변에 소중한 사람이 수술을 해야 하는데 로봇 수술 혹은 의사가 직접 수술하는 것 중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방법을 선택하실 건가요?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수술 로봇은 안전한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술 로봇은 의사의 손을 대신하여 수술을 집도하는 기계장치입니다. 그렇다고 로봇이 마음대로 수술을 하는 것은 아니며 마스터 콘솔에 집도의가 앉아 로봇을 조종하면 슬레이브 로봇은 의사가 조종하는 대로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 여러 수술을 진행하는 원격 조종 형태로 수술이 진행됩니다. 수술 로봇을 사용한 수술은 기존 때 의사가 직접 손으로 수술하는 것에 비해 많은 장점들을 가집니다. 로봇은 매우 미세하고 정밀한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고 손떨림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안전하게 수술이 가능합니다. 또한 로봇 수술 시스템에서 로봇은 인체 내부를 고해상도 3D 이미지로 실시간으로 제공해주며 의사는 이러한 인체 내부를 콘솔에 앉아 마치 직접 몸속을 보는 것처럼 수술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몸속을 수술하기 위해 기존에는 몸을 전부 절개해야 했다면 로봇 수술 시대에 와서는 몸에 구멍을 뚫어서 수술을 하게 되었고 그 구멍을 4개에서 1개로 줄이고 이제는 아예 구멍을 뚫지 않고 입이나 항문 등 자연계 구부를 통해 몸에 상처를 내지 않고 수술을 진행할 수 있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수술 후에도 외상이 거의 남지 않으며 환자는 회복하는데 필요한 회복 시간이 짧아지고 입원 기간도 줄어듭니다. 의사 입장에서도 수술에 대한 피로도가 낮아지며 수술실에 필요한 보조의 수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혈관 수술 등 수술 시 엑스레이를 계속 촬영해야 하는 수술에서는 계속되는 X선 촬영으로 인해 의사와 보조애들의 방사선 노출로 인한 질병이 심했었는데요. 원격 수술이 가능해지면서 이러한 질병에서도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심혈관이나 뇌혈관, 그리고 몸속 깊숙한 곳에 있어 사람의 손으로는 한계가 있는 조직을 다뤄야 하는 경우일수록 수술 로봇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로봇은 전원이 공급되는 한 지치지 않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이고 일관된 수술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로봇들의 안전성은 보장할 수 있을까요? 수술 로봇은 매우 정밀한 센서와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통해 환자의 신체에 반응합니다. 예를 들면 환자의 몸속에 있는 수술 로봇의 수술 도구가 수술 중 신체 내부에서 벽에 부딪혔을 때 그 미세한 충격을 의사에게 전달하는 햅틱 기술이 매우 중요한데요. 만약 이런 기술이 없다면 로봇은 환자의 신체 안에서 자유롭게 장기들을 손상시켜버릴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콘솔에서 지휘하는 의사의 명령이 로봇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정확한 행동을 해야 하는 기술적인 부분도 매우 중요하죠. 때문에 제대로 수술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매우 까다로운 절차의 시험 성능 평가를 거치고 인증 절차를 거쳐야만 수술 로봇은 사람을 대상으로 수술 진행이 가능합니다. 워낙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다 보니 의외도 병원에서 실제 상용화에 성공한 수술 로봇은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로봇은 인투어티브의 다빈치 로봇, 그 중에서도 SP 모델과 XI 모델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다빈치 로봇은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일반 외과 등 현존하는 수술 로봇 중 가장 많은 범위의 수술이 가능하고 오랜 시간 동안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아 현재 거의 세계 수술 로봇 시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플렉스 로보틱 시스템, CMR 서지컬의 버시어스, 일본의 히노토리 로보틱이 있고요. 매우 얇고 깊숙한 혈관의 수술에 사용되는 카테터 로봇인 한센, 메이컬의 센시, X 로봇도 대표적인 수술 로봇 중 하나입니다. 한국에서는 미래컴퍼니의 레보아이가 상용화에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큐렉소에서는 관절 치환 로봇이 나오기도 했고 엔도캐스트나 로엔서지컬에서도 수술 로봇을 개발하고 있지만 아직 상용화에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중국에서도 빠른 속도로 수술 로봇의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인공지능과 연동하여
더욱 정확한 수술이 가능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워낙 까다로운 인증 절차 때문인지 하나의 수술 로봇이 개발이 시작되어 세상에 나오기까지 적어도 5년 이상이 걸리며 5년이 걸려 상용화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다빈치 로봇의 막강함을 넘어설 수 있을지에 대한 또 다른 큰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워낙 굳혀져 버린 다빈치라는 이름을 뚫고 과연 국내에서 혹은 해외 다른 기업에서 어떤 수술 로봇들이 나타나게 될지는 저도 매우 궁금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어떤 수술까지 가능하게 될지도 궁금하고요. 로봇 수술이 사람이 하는 수술보다 결과가 더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그 반대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기술은 점점 발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몸속 깊은 곳을 더욱 선명하게 보게 되고 더욱 정밀한 수술 절차를 통해 사람들은 치료할 수 없었던 질병까지 점차 수술 영역을 넓혀갈 것입니다. 어쩌면 언젠가 수술 로봇조차 필요 없는 세상이 올지도 모르죠. 첨단 기술이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상상해보는 것은 꽤 즐거운 일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봅니다. 당신의 소중한 사람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면 당신은 의사의 손에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로봇 수술에 도전해보시겠습니까? 기회가 된다면 로봇 수술을 통해 현재 어떤 질병들이 치료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